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6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입니다. 오늘 밤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낮에 아시아가 어떻게 됐네, 지금 유럽이 어떠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간에 제가 봤을 때 FOMC 회의라는 재료를 가지고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릴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일단은 뭐 오늘 있었던 일들, 뭐 유럽장 현재 모습 이런 것들은 조금만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는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 1월 26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올해 한 달이 다 갔는데요. 올해 무슨 일이 있었냐를 좀 점검해 보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말로 풀어낼게요. 말로.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올해 땡 하고 나서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75를 돌파한 척했죠. 이게 1.75 돌파한 척했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긴축 우려라는 걸 의미하죠. 그죠? 네, 긴축 우려. 그래서 이 긴축 우려를 재료로 해서 주식시장이 올해 땡 하자마자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한 미국 주식시장은 2거래일 전쯤인가 나스닥이 장중 5% 가까이 빠지는 폭락을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올해 주식시장은 지금 현재 약간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과한 상황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단기 낙폭이 과해요. 그냥 단기 낙폭이 과하다 느낌상 이런 게 아니고 뭐 실제적으로 보조 지표들을 살펴봐도 낙폭이 좀 과한 측면이 있어요. 금리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긴 올랐는데 근데 이번 주에 FOMC 회의를 앞두고 뭐 또 안전자산 선호다. 그죠? 이번 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주식시장은 그래도 계속 폭락했잖아요. 계속 시장이 폭락하니까 이번엔 안전자산 선호다 어쩌다 하면서 금리 같은 경우는 회의를 앞두고 약간 좀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지금 당장 뭐 너무 지금 움직임이 너무 과하다 이런 이야기는 좀 못할 것 같아요. 금리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긴 나왔어요. 한 이번 일주일 정도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그렇지 않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미국이 하락을 일시정지했다라는 표현 드렸죠. 그리고 오늘 한국 같은 경우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하락을 일시정지했다 이 정도 느낌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식시장의 단기 낙폭 과대 우려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예. 더군다나 이런 주식시장 급락의 재료는 뭐다? 긴축 우려라고 말씀드렸죠. 예, 긴축 우려. 이 긴축과 관련된 게 뭐죠? 긴축이라는 게 결국 FOMC 회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FOMC 회의 직전에 여기에서 나올 이런 재료를 가지고 지금 주식시장이 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요. 단기 낙폭과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뭔지 다 아시겠죠. 분명히 단기적으로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솔직히 오늘 FOMC 회의에서 뭐라고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장 오늘 밤에 어쩔지 모르겠지만 뭐 최소한 뭐 다음 주에는 제가 봤을 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좀 너무 과하게 흘러내린 측면이 있어서. 근데 아무튼 오늘 밤은 제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밤에도 단기 낙폭이 과대하지만 또 폭락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가능성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오늘 밤에도 폭락할 수 있어요. 폭락할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오늘 밤에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올 수 있냐? 앞으로 이 반등의 폭이 정말 강하고 거세질 수 있다는 거. 예,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그죠? 내가 세게 밀면 강하게 밀려나는 것.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낙폭이 과한데 여기서 오늘 FOMC에서 긴축 우려랍시고 해가지고 시장이 또 막 나스닥이 5% 폭락을 한다? 그럼 제가 봤을 때 숏포지션은 좀 앞으로 좀 어려운 시간을 꽤 오래 상당히 길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꽤 상당히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폭락하면은 이제 앞으로 좀 고민 좀 해볼 거고요. 폭락이 아니고 오늘 밤에 뭐 급반등할 수도 있죠. 급반등할 수도 있고 옆으로 적당히 길 수도 있고 어쨌든 하여튼 뭐 다양한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저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고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애플 실적 발표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다음 주쯤 되면은 그래도 좀
반등하고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또 여기서 강조드릴 말씀이, 저는 나스닥 숏 포지션을 몰빵으로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다라고 여기서 해서 단기나 폭과되니까 제가 포지션 청산을 할 거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오늘 밤에도요. 오늘 밤에도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에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나스닥이 뭐 5%쯤 폭락을 해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진짜 좀 진중한 고민을 해볼 거고요.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일단 들고 갈 생각입니다. 오늘 밤에 파월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전 관심 없고 잘 거예요. 내일 아침에 모든 걸 확인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 아침에 말씀드린 것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뭔 말씀을 드렸냐면은, FOMC에서 어떤 경우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냐, 이런 부분, 그죠? 요거 확인해야 된다고요. 아침에 저하고 같이 봤던 글이죠. 요거 한번 체크 한 번씩 더 하세요. QE 종료 시점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 시점 혹은 금리 인상 횟수, 금리 인상 폭이 커지거나, 뭐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시장 충격받을 수 있다. QT 시작이 빨라지면은 충격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아무튼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지금까지 저와 어떤 지표들을 보셨을 때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하고 시장의 반응이 일치했던 적이 사실 몇 번 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FOMC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거는 재료라고 생각하시고, 시장의 반응은 또 별개로 보시긴 보셔야 돼요. 아무튼 반드시 이게 논리적으로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고정관념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긴 됩니다. 다만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시장이 비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시장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시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에 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변동성이 워낙 확대가 돼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말도 안 되는 폭락도 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급반등도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벌써 선물이 S&P가 1.3%, 나스닥이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럽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신났죠. 뭐 독일이 2% 오르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플러스 4%가 돼 있을 수도 있고 플러스 5%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가 돼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열어놓으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일단은 아무것도 안 할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최소한 절반은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하는 차원에서 지켜보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능력 있으신 분들은 매매하셔서 이 변동성을 활용하셔 갖고 돈 많이 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밤에 뭐 어떠한 스윙을 하거나 뭐 어떤 앞으로 뭐 몇 주간에 뭐 이런 포지션을 구축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좀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신 없으시면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오늘 밤에도 FOMC 재료로 얘가 폭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일단 눌림시 매수 관점입니다. 눌림시 매수, 뭐 계속 이런 이야기 드리긴 할 거예요. 아무튼 뭐 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잘 거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눌림시 매수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지금 주식을 매수하는 때다, 주식 매수하기 적기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이거 하락 추세가 뭐 완전히 뭐 시작됐다 이렇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상승 추세는 끝났어요. 최소한 상승 랠리는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식 매수하는 거는 옛날과 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식 잘못 매수하시면 큰일 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지금은 어쨌든 누가 봐도 상승 추세는 일단 기술적으로 끝난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는 정말 어쨌든 조심하셔야 되고, 해봐야 제가 봐서 단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말씀드렸죠. 가을 겨울인데 가을 겨울에 기온이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요? 가을 겨울에 기온이 30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죠. 가을 겨울이다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지지와 저항 체크만 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S&P는 뭐 솔직히 좀 더러운 구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볼만한, 일단 중요한 라인은 4350이에요. 근데 현재 지금은 돌파 한짝 돼 있는 상태고,
나스닥은 이제 14,700과 여기 있는 직전 저점 자리 13,700과 14,700 사이에서 그죠? 1000포인트예요. 무려 1000포인트. 1000포인트 내에서 정말 좀 범위가 넓죠. 근데 요즘 변동성이 커서 이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데가 중요한 저항이자 지지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 위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무튼 이 아침에 계속 요즘에 강조드리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 수익을 누적시키는 습관, 이 한 번 맛을 보는 게 중요해요. 아직도 한 번 맛을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그 맛을 보려고 노력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 좀 드렸고, 그리고 참 ETF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분명히 그 녹아내림 현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지수 추종을 하는 ETF의 특성상 무조건 지수를 완벽하게 추종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좀 이 손해보는 게 있단 말이죠. ETF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면요. 이런 얘기는 안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2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낀 ETF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이건 좀 괜찮은데, 이보다 큰 거 있죠. 요즘 3배짜리 흉악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기는 조금 좀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이거는 까먹는 게, 이건 녹아내림이 좀 정말 심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히 요즘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룻밤에 마이너스 5%, 막 플러스 1%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하룻밤에 변동성이 5%, 6%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레버리지 센 곱하기 3배짜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녹아내림이 조금 좀 살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기왕이면 곱하기 2배 정도까지는 제 관점에선 그래도 들고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곱하기 3배짜리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이 2배와 3배를 뭐 적절히 섞으시든지요. 하여튼 3배 물량을 너무 많이 갖고 가는 건 조금 좀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항상 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해갖고 할 얘기가 요즘 많아갖고 이런 이야기를 못 드렸었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뭐 특별히 다른 거는 뭐 점검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지금 현재는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주식시장들이 신나게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평상시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하락이 어느 정도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봐라, 오늘 이거 이렇게 되면 미국 주식시장 갭상승하니까 이거는 죽으려고 갭상승하는 거야 라고 무작정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플러스 1%인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플러스 5%로 상승 마감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평상시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재미있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분명히 개장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이걸 재료로 해서 더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막 아침에 일어났더니 3%, 5% 올라 있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아무튼 3%, 5% 오르면 저는 아침에 오히려 흐뭇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렸고요. 뭐 나머지는 딱히 뭐 점검할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금값 뭐 이런 거 잘 올라가고 있고, 국제유가가 또다시 85달러를 넘었네요. 국제유가 쉽게 죽지 않을 모양입니다. 그죠? 이런 거 정도 체크만 하시고요. 오늘 대부분 아시아장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일은, 제가 봤을 때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본도 중국도 봤는데 대부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모양을 보니까 이 미국장 보고 결정하겠다 뭐 대충 이런 건 것 같아요. 일본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뭐 한 2거래일째 하락, 한 2거래일째 하방 경직성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추가로 폭락해도 이상하지 않고요. 어쨌든 근데 얘도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분명 과합니다. 얘도 뭐 중국 같은 경우 어제 폭락했으니까 오늘 일단 반등을 하긴 했는데, 뭐 이게 뭐 진정한 반등이겠어요? 뭐 어떤 진정한 반등인지 아니면 또 폭락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FOMC 회의를 앞두고 그냥 부담 없는 선에서 움직여 놨어요. 부담 없는 선에서. 그러니까 FOMC 회의 결과를 듣고 다음날 시장이 난리부릇을 출 건데, 그 난리부릇을 추는 데에 뭐 소매가 걸리거나 이런 일 없이 오늘 적당히 조금씩만 움직였다. 대충 이런 식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까지 살펴봤고,
참, 그, 위안화 관련돼서는 좀 오늘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위안화가 지금 보시다시피 초초 강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제 뭐 완전 그래서 랠리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움직임, 하여튼 올해 들어서 이제 올해 땡 하자마자부터 이제 이런 극단적인 움직임이 위안화에서 나타났는데, 글쎄요, 얘도 어떻게 선반영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감히 중국이 지금 위안화가 이렇게, 예, 이거 하여튼 좀 그래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강세 흐름 이어왔던 거 여기에 대한 피로도도 사실 상당하거든요. 근데 오늘 밤에 파월 의장이 전반적으로 좀 비둘기적인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뭐 시장의 기대치에 비해서 비둘기적일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죠? 전반적으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텐데, 근데 지금 위안화가 지금 이렇게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심지어 오늘 저기 그거 했더라고요. 오늘 저기 유동성 공급했더라고요. 그죠? 지난주인가 같은 경우는 그 금리 인하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위안화가 초강세를 보인다? 이거 FOMC 회의 이후에 되돌리려고 지금 FOMC 이런 걸 선반영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위안화 움직임 좀 잘 보자고요. 위안화가 제 생각에 아래쪽으로 좀 지나치게 좀 슈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일단 뭐 여기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나머지 뭐 중요한 기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한국 주식시장은 오늘 뭐 일단 멈춰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뭐 중요한 이야기 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얘도 뭐 FOMC 눈치 본다고 멈춰 있었고요. 어쨌든 오늘 뭐죠? 그러니까 오늘 결과적으로 이제 옵션 프리미엄 뺀 겁니다. 옵션 프리미엄. 저는 그래도 풋옵션들이 좀 비쌌기 때문에 풋옵션들을 좀 많이 죽일 줄 알았는데 지수가 하락 마감하면서 이 풋옵션보다 콜옵션들의 타격이 더 컸었던 하루네요. 정말 참 예상 외입니다. 아무튼간 한국 주식시장은 그래도 미국 주식시장 폭락 이런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그럭저럭 뭐 그래도 양호한 편인 것 같아서 제 입장에서요. 다음도 한국장 숏도 그대로 숏 포지션 그대로 들고 갑니다. 예. 코스닥 시장도 오늘까지 빠지면서 어떤 단기 낙폭 과대 이런 이야기가 좀 그런 단기 낙폭 우려 이런 게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그죠? 지금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뭐다? 저항 세팅 잘 하세요. 1340이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추세를 결정하는 라인이었죠. 예. 혹시나 반등이 올라오면 일단 1340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지지와 저항 체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선물은 어디가 지지와 저항이죠? 지금 뭐 지지는 일단 뭐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하여튼 저항은 여기 있는 대략적으로 370 부근 한 370에서 372 정도 요 정도 어딘가에 일단 지지력이 하나 있는 거고 저항이 있는 거고 그리고 380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자리는 뭐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하락이 과하니까 절대 하방을 추격하셔서는 제가 봤을 때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이걸 미국이건 한국이건 하방을 추격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당장 2월부터 금융위기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추격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물론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죠. 근데 제 생각에 당장 그런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금리를 좀 어느 정도 올리고 해서 기업들이 망해야 어떤 뭐 위기도 생기는 거지. 일단 지금은 그냥 이제 서서히 이제 겨울로, 이제 뭐 한겨울로 접어선 거지. 본격적으로 뭐 한겨울이라고 갑자기 막 눈이 1m 내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겨울이긴 겨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뭐 폭락이라든가 급락 제가 봤을 때 이런 거는 지금은 조금 좀 시기상조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조금 좀 들긴 드네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주식시장 뭐 오늘 뭐 적당히 빠졌는데 특별히 할 말 없다 요 정도 이야기 드렸고요. 아무튼 한국도 좀 낙폭 과한데 오늘도 회복 못해서 조금 좀 씁쓸합니다. 아무튼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다 지지와 저항이나 체크하자 요 정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아무튼 오늘 아무튼 풋옵션들이 그래도 조금 쉬어갔고 그래도 뭐 내일도 폭락해도 뭐 나쁘지는 않을 뭐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단기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한국이 또 폭락하면 아무튼 이제는 제 생각엔 숏에 더 안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폭락이 일어나는 건요. 아무튼 뭐 가만 보면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일 없었고요. 그죠?
다들 개인들도 몸살이고 있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체크했고, 원달러 환율도 조용히 숨죽이면서 1198원 정도에서 조용히 마감했고요. 변동성 지수 안 봤던 것 같아요. 변동성 지수 보면서 참 할 말이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네요. 자, 변동성 지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금 요거를 보면서 일단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 요런 관점에서 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그 좀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잘 못 찾겠어서 일단 여기 작년이래나 자꾸 그 전염병 때문에 폭락했었을 때, 이때 빅스 초대박 났을 때 이때 모습을 좀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냐면은 한번 빅스가 이렇게 보시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V자로 뾰족하게 꺾였죠. 뾰족하게 꺾이니까 그 다음에 반등을 하고요. 여기서 있다가 뾰족하게 꺾였죠. 뾰족하게 꺾이니까 올라가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바로 뾰족하게 꺾이니까 올라가고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에서는 어땠나요? 여기서는 진득하게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죠. 저항 누적시키고 나서 빠지고 있죠.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물론 이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관점일 뿐이고 이렇게 된다 안 된다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현재 이제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약간 좀 이건 뾰족하게 꺾이는 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빅스가 죽는 것을 제가 생각하는 빅스가 죽는 사인은 이런 것들, 오랫동안 몇 거래일간 어떤 저항이 누적되고 나니까 무너졌죠. 여기서도 이런 데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오랫동안 저항이 누적되고 나서 죽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지금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장 초반인데 빅스가 장 초반이 아니죠. 아직 미국장 개장도 안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8%가 지금 빅스가 빠지고 있으면은 솔직히 지금 상황이면 이거는 오히려 양봉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런 하락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들긴 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가볍게 들어주세요. 가볍게. 아무튼 오늘 밤은 너무나 재료가 많습니다. 파워르장이 뭐라고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여튼 그런 거라서 지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진짜 더군다나 지금 변동성도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상 이상의 급등, 상상 이상의 급락, 아니면 정말 재미없는 하루,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의 시작, 아무튼 여기는 빅스가 이렇게 8%씩 죽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다고요. 요거 참고만 해주세요. 요런 이야기 정도 드렸고, 얼추 나머지는 다 본 것 같습니다. 약간 투자 철학적인 이야기, 요런 이야기 한마디만 하고 좀 마치자면요. 여러분들 지금 지금 계속 아무튼 수익을 누적시키자라고 그런 식으로 숏을 길게 끌고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공부는 그래서 분명히 어쨌든 수익을 누적시키는 게 어렵긴 하거든요.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를 누적시키는 건 쉬운데 수익 누적시키는 건 팔고 싶은 내 마음을 이겨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팔려면은, 수익을 누적시키려면 명확한 이성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그런 감성은 이성으로 이겨낼 수밖에 없거든요. 이성과 논리로 이겨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성과 논리를 만들어내려면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주식시장에 있는 지식을 알아야 되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공부한다. 제가 봤을 때 그런 공부는 그다지 그냥 그런 건 좀 두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현실적인 측면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누적시키고 계속 갖고 갈 수 있는 이성적인 논리적인 배짱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을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